모닝 브리핑입니다. 자, 전거래일 코스피는 반도체가 모두 음봉으로 마감이 되면서 장중 2,690포인트 돌파에는 성공을 했지만 좀 미끄러지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하루였죠. 네, 맞습니다. 저PBR주와 제약바이오 섹터는 강했지만 이 반도체주들은 좀 아쉬운 흐름을 보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정부의 기업 세부한 밸류업 프로그램 내용이 발표됩니다. 오늘은 조금 기대감이 확실히 오르는 양시장의 모습을 바라면서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16% 급등을 하자 반도체 중심의 상승 출발이 돋보였던 금요일장 국내 증시. 하지만 개장과 동시 상승으로 출발했던 관련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됐고 이 빠져나온 자금들은 저PBR 관련주와 헬스케어, 바이오 쪽으로 흘러가며 지수는 혼조로 마감했던 2월 23일 금요일장 한마디. 아쉬운 반도체, 놀라운 저PBR, 또 고마운 바이오입니다. 물론 엔비디아의 실적은 아주 놀라웠죠. 하지만 국내 증시는 그 부분을 이미 목요일장에서 대부분 반영했던 터라 두 번의 반응은 사치다라며 반도체 장비 쪽은 대부분 음봉 마감,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에 리비안 급락의 2차 전지 쪽도 하락을 했죠. 반도체와 2차 전지, 이 IT 쪽의 공백을 재료가 살아있는 저PBR 관련주들이 메꿔주며 금융, 보험은 또 놀라운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여기에다 바이오의 힘도 무척 반가웠습니다.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주들의 반등도 모처럼 강했던 하루였는데 그래도 IT가 쉬어가니 양시장 보합 혼조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전거래일. 그럼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 자세하게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에 힘입어 반도체주의 오름세가 기대가 됐지만 미풍에 그쳤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2,694선까지 오르기도 했다가 결국엔 상승폭을 조금 줄여내면서 결국 0.13% 오른 2,667선에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연이틀 담았는데 전거래일에는 1,494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네, 코스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원격 진료와 제약바이오 sek터는 강했지만 2차 전지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개인은 8거래일 연속 순매수한 모습이었지만 전거래일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면서 지수는 0.18% 하락한 868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장 어떤 섹터가 부각됐을까요? 보험과 제약바이오, 원격진료 관련주가 강하게 올라줬는데요. 먼저 26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기다리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에 저PBR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7% 올랐고요. 흥국화재는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도 강했죠. 알테오젠이 미국 제약사 머크와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SC를 독점 계약으로 변경했다는 소식에 24% 급등을 했고요. 또 펩트론도 16%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모든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도록 허용했는데요.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사 집단 행동에 대응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겁니다. 이 소식에 유비케어가 15% 올랐고 비트컴퓨터는 5% 상승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거래일 올랐던 섹터 중에 오늘은 어떤 섹터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준혜 캐스터가 언급을 해준 것처럼 전거래일은 저PBR 관련주의 저력이 아주 돋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IT의 공백을 원격 진료, 또 바이오 쪽 이런 헬스케어 섹터로 확산되는 모습이 특징적인 하루였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 잠시 후 공개되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내용 발표를 앞두고 금요일까지 아주 야무지게 달려준 보험 업종을 비롯 저PBR 관련 내용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죠. 바로 오늘 금융위원회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방침을 발표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해외 시장에 비해 우리나라 증시가 낮게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나온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정부가 PBR이 1이 되지 않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가 높일 방안을 발표해 주시죠. 내지는 주주가치 높일 방안도 제시를 하시죠. 라고 시킨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주가를 높이고 또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가치 또한 높여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바로 정부의 취지인데요. 자, 그럼 저 PBR은 무엇일까요? 일단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시가총액을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 가치, 즉 회사가 가진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수치로 나눈 값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순자산 200만 원대인데 시총이 100만 원이다. 그럼 100 나누기 200. PBR은 0.5가 됩니다. 이렇게 PBR이 1보다 낮으면 시장에서 순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즉 저평가되어 있구나, 저PBR이구나 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글쎄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빠른 시간에 선진국 대열에 이름을 올린 대한민국에서 저PBR의 비율 몇 %인지 아십니까? 무려 전체 상장사의 43.7%에 달한다고 합니다. 코스닥 종목 1,111개가 저PBR 관련주라는 거죠. 다시 말해 대한민국 주식시장 전체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잠시 후 공개될 정부의 세부 발표안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물론 공식 발표 전이니 확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고요. 대략적인 틀은 좀 이렇게 잡힐 수 있겠다. 미리 정리해보자는 겁니다. 일단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은요. 이 상장 기업들 스스로가 기업 가치를 올리게끔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 그것이 포인트인데요. 그 환경을 조성해주는 첫 번째 방안, 바로 상장사의 이 주요 투자 지표, PBR, ROE 등을 시총과 업종별로 비교 공시한다입니다. 여기서 보통 기업이 PBR 1 미만을 내놓는다? 그러면 이제 2번 조항, 상장사에게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PBR 1 미만인 기업에게 금융당국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세요라고 주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제재 대상 기업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기업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사용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부분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업들은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내지는 배당금을 늘리는 이 주주환원 정책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겠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게도 우리나라의 증시 매력도는 높아질 수 있으니 이 주주 가치에 힘쓰는 기업을 토대로 주가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추종하는 ETF도 만든다. 이것이 또 3번 조항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 랠리를 보여준 일본 증시, 그 중심에는요 2014년부터 취해온 저PBR 중심의 투자 정책이 원동력이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코스피 상장사의 58%가 PBR 1 미만인 현재의 대한민국. 이번 정책 프로그램 도입이 아주 잠깐의 이슈가 아닌 대한민국 시장과 상장사의 체질 개선을 확인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관련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정부의 세부안 발표가 2월에 나올 것이란 기대감 속 PBR이 낮은 기업들의 주가는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사실 일종의 테마주처럼 묶여서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해 주의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 저평가주라고 해서 무작정 투자에 뛰어드는 것만큼 또 위험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투자 전 기업 가치 재고 여력과 그 의지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꼼꼼히 따져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에 제시된 종목들 지금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인용해 수익성 대비 저평가된 기업들 모아서 정리해봤는데요. 오늘 발표 이후 정책에 가장 알맞게 그 의지를 표명하며 동시에 실적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 한번 압축해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전거래에 강하게 반응이 나왔던 종목들도 한번 볼까요? 먼저 하나손해보험입니다. 지금 5년 만에 결산 배당을 재개하는 등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호실적 모멘텀까지 없고 금요일 주가는 7% 넘게 급등, 전고점 6,200원에 아주 바짝 다가가는 흐름 나왔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증권사들이 줄줄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종목이죠. 작년부터 3년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 약속한 바 있습니다. 주가는 금요일 장중 14% 넘게 급등을 하기도 했으나 지금 신고가를 경신을 하기도 했으나 상승폭은 살짝 둔화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언급이 된 종목들 과연 오늘 예정된 일정에 따라 뉴스에 파는 흐름이 좀 나올지, 아니면 오늘만 쉬고 그래도 계속 우상향을 그릴지, 아니면 진짜 하루도 못 쉬겠다 추가 상승 여력을 오늘도 지속해서 보여줄지 여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주요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내용이 발표되니까요. 저 PBR주에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공시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원시스는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5.7호선 216칸 수주 등 호실적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작년 영업이익이 1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나손해보험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907억 원으로 전년보다 5% 증가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가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작년 영업이익이 49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호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 움직임에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월요일 주요 일정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드디어 오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방안이 발표됩니다. 주주 환원 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 방안이 유력한데요. 과연 어떤 세부 대책이 발표될지 잘 살펴보시고 저 PBR주들의 주가 양방에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하이브와 원익 머티리얼즈의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또 현지 시간으로 26일부터 29일까지 바르셀로나에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개최됩니다. 세계 3대 전시회 중 하나로 IT와 통신, 핀테크 등 전 분야에 대한 최신 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AI와 로봇, UAM 관련주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월요일 증시 키워드도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오늘장 키워드 만나보시죠. 우선 밸류업 정책 공개입니다. 뉴스에 팔린다는 격언처럼 과연 오늘 저 PBR 관련주의 차익 실현 압박이 커지며 전반적인 투심 위축이 나타날지 아니면 세부 방안 발표 내용에 따라 또 오를 만한 관련주는 더 불을 뿜어낼지 특히 외국인이 산 10조 원이 정부 정책이 발표되고 실망감으로 매물 출회로 좀 전환이 될지 여부 지켜보는 게 아주 빅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바이오의 반등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알테오젠이 있었는데 두 번째 키워드 알테오젠과 머크 사이 단독 계약입니다. 일요일 알테오젠 부사장의 인터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키트루다 SC로 5% 로열티를 직접 언급한 기사가 보도된 건데 지금 증권가에선 아주 단군 이래 바이오 최대 규모 빅딜이라는 말이 도는 만큼 여기에다 5월 MSCI 편입 가능성 모멘텀까지 없고 알테오젠의 추가 상승 여력 측면에서 얼마나 또 상승 여력을 보일지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3월 중국 양회입니다. 지난 금요일 반도체주들은 대부분 음봉 마감했죠. 엔비디아의 16% 급등 후 당분간 횡보 가능성도 지금 거론이 되는 만큼 이번 3월 예정된 중국 양회 모멘텀도 한번 주목해보면 어떨까요? 그동안 IT로 쏠렸던 수급이 이제는 논테크, 논-US 업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에도 한번 주목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